북한 여성들은 90%는 다 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는 요 폭이 40cm. 아침에 들어갔는데 정말 꼼꼼히 돌아보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크군요. 큽니다. 매일매일 요 자릿세, 그 사용료. 예, 사용료 이거를 같이 내야 됩니다.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시장 얘기하면서 대호 씨가 왜 이 사람 사는 세상은 네. 다 똑같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북한 사회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시장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마치 옆 동네 시장 이야기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많은 북한 시장의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만든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김영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주선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 북한의 최대 시장이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이다. 거기 가면은 없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들이요. 다 어디서 가져오는 것들인가요? 많은 데서 들어오죠. 일단은 네, 그쵸.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 국영에서 시장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판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인 수공업자가 생산을 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 또 중국에 친척 방문 간 사람들이 또 가지고 들어온 게 물건이 나오고, 또 배 타는 선원들이 또 배 타고 저기 어디 동남아랑 갔다가 거기서 또 사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나오고, 또 북한의 고위급들이 또 해외 나갔다가 들고 유통 경로는 많죠. 그러니까 해외 제품, 국내 제품 다 들어온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국영기업이 시장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만든 물건이 시장으로 나온다? 네. 국영기업 쟁상품이요? 그렇죠. 국영기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국영기업이 개인이 임대를, 그러니까 인가공을 줘서 생산한 물건이 일단 나오고, 개인이 개인이요? 국영기업에다가 네, 그렇죠. 인가공을 주죠. 주문을 해요? 하청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개인은 그런 것들이 주로 식품,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중국에서 그 원단을 트럭으로 10톤 트럭에 하나 가득 실어서 A라는 기업에다가 쫙 갖다 주면서, 또 이설주가 입고 다니는 물방울 무늬 원피스가 확 유행을 하면 그 원단을 확 갖다 주면서 이거를 몇만 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언제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개인이 국가예요. 예, 개인이 국영기업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금 기업들의 자율성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어요. 김대호 씨 이렇게 상상이나 하셨어요? 우리나라 얘기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진짜. 북한도 남하나 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순 하병 백화점이라 거기에 중국에서 이제 천이 막 이제 퉁구리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국 백화점에 가서 천을 키로로 삽니다. 20kg, 30kg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계열 재단을 해가지고 거기다 레이스를 박아가지고 이제 개인이 수공업을 해가지고 스카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시장에다 다 도매를 해주고 나는 나머지를 팔고. 제가 해산에서 온 분한테 들었어요. 이게 겨울 우리 가죽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가죽 장갑을 잘 안 끼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성에 나가면 평성이 이 도매 시장이기도 하지만 개인 수공업이 가장 발달된 데가 평성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갑을 똑같은 거 하나를 들여보내면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나간다는 거죠. 어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돈도 중국 화폐에서 네, 많이 쓰고. 중국하고 쓰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중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 단둥 지역을 촬영한 화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주 바로 건너편 접경 지역 단둥인데요. 이게 중국 단둥 시내예요. 평안북도 지금 번호판을 단 트럭들이, 그 컨테이너 트럭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국 차죠. 어, 개인이 아니라. 이게 그만큼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단둥에 갔다 왔거든요. 이 북중국경 갔다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고려거리라는 그 골목을 들어갔는데 조선 상점이 있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네. 상점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고려거리 화면입니다. 거기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마주쳤어요. 근데 저는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전혀 북한 사람 같지 않았는데 초상의장을 달았더라고요. 북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고려거리는 북중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남한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 이런 것도 팔아요. 저거 지금 우리 한국산 아니에요? 용산 아닙니까? 쿠쿠 아니에요? 네, 용산에 용산. 근데 북한 사람 저거 되게 좋아해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용산 아닙니다. 지금 중국 단둥에 네.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남한 제품 들어가는 거는 북한에서는 금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 작업을 여기서 하나요? 네, 우리가 그때 원래 여기 잘 나갈 때에는 폐미 할 정도가 이게 남질 않아요. 차로 나간다면 몇 개 있는 게. 그 뭐예요? 차이가? 다 한번 나가게 지웠잖아요. 하니까. 아, 조선글이 다 지워져야 되는구나. 상표는 다 대표로 띄고 여기 자성굴 있는 거 다 한국 걸 다 떼고. 우리나라 상표를 떼고 북한으로 가네요. 그럼 남한 제품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알아요? 소비자들이요. 다 압니다. 제가 2012년에 있을 때도 북한 시장에서 삼성 제품 모르는 사람 간첩이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삼성 제품을 북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왜? 남조선 물건이니까. 근데 이제 암호가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삼성이라는 신호였어요. 예, 그 정도로 다 암호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물건은 암호로 통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 이게 들어가려면. 네, 맞아요. 일단 중국 세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의주 세관에 가서 걸리는 거죠. 근데 하나는 보이지돈,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자기가 올 때 요건 해준 사람. 그래서 3개를 갖고 간대요. 최근 남한에서 생산하는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중고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데 북한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냉장고에서 받았는데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누훈형 냉장고다. 냉장고가 누웠다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란 말을 그렇게 표현을 누워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이거는 누운 냉장고네 이렇게 돼가지고. 예, 조선말이지, 그게. 예, 오리지널 조선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누운형 냉장고 들어가죠. 뭐 말하는 밥솥 말하는 들어가죠. 밥솥. 뭐 네.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커피 있어요? 들어가죠. 뭐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뭐 다 있죠. 최근에는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인데 지금 시장에 제가 있을 때도 한국 장화는 정말 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 장화가 많이 넘어오는데 중국 장화는 2년만 신으면 밑바닥이 다 좀 합성 수지여가지고 깨지는데 한국 장화는 적어도 5년을 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이제 북한 통신원들이랑 연락하면 제발 그 비오다고 장화를 좀 보내달라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다 팔리나 봐요. 다 팔립니다. 없어서 아니 못 비싼 팝니다. 게 그게 다 팔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하나를 싸도 남조선 거 좋은 거 사자. 그래야 그게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자꾸 이제 질이 나쁜 걸 자주 사서 반복하기보다는 한국산을 사가지고 오래 쓰자. 그럼 퀄리티도 있고. 되게 뭐 깼네. 이렇게 엄청 깼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우리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생산재 같은 것들도 들어가나요? 생각을 해봐요. 자영업자가 있으면 또 네. 개인 수공업자가 있으면 원자재가 필요하니 그걸 파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그걸 시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팔아요? 그 생산재. 철판도 팔고 아, 그다음엔 또 이 아코디언 만드는 원부자재도 팔고 어. 뭐 우리 만든 거 뭐 그건 다
당연한 거고. 건설 부자재도요? 당연하죠. 브로커 팔고 시멘트 팔고 모래 팔고 시멘트. 다 팔죠. 그런데 그 시멘트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부피가. 그거를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놓고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재 시장하면 이제 소비재 시장처럼 뭐 지붕 씌우고 매장이 있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시장 앞에 정문 앞에 이마에 써놓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원자재 파는 사람, 저 사람은 주택을 파는 사람, 저 사람은 노동력을 파는 사람 다 알죠. 그리고 원자재는 어디다 가지고 있느냐. 기업의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주면서 거기다 보관을 하는 거죠. 개인이 보관시키고. 개인이 보관해서. 그다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또 돈주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로 와서 실어 가는 거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뭐 사고 파는 주택, 그럼 부동산 중개소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소는 없고 그냥 시장 앞에서 거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은 전화로, 파는 사람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전화로 그 사람한테 다 아니까 누가 이걸 거래한다는 걸 다 아니까 전화로 나 집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살 사람은 또 거기다가 난 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서 거래를 해주고 양쪽의 수수료 5%도 내가 가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동산도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주택시장도 시장의 면모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이게 듣고 보니까 어쨌든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모두 다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소비재 시장이라는 북한이 2003년도에 그래 지붕 씌우고 좋은 시장을 만들어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거점을 해가지고 생산재, 주택, 노동 다 형성된 거죠. 노동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는 건 이자처럼 또 우리만 하면 인력 소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처럼 고관하는 사람이 시장 앞에 와 서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해요? 그 사람은 뭐냐?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전화로 나 애기 봐달. 오늘 애기 봐줘. 아, 애 봐주는 네. 사람 시장도 있어요? 내가 저는 나가서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도 몇 개월 순가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직 6개월이다, 7개월이다 하면 2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루 봐주면 잎살 1kg 가격을 줘야 되지만 2살, 3살 이렇게 된 애들은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기 때문에 옥수수 1kg 가격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섬세하게 지금 시장이 돼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오늘 연탄 찍어야 되는데 연탄 찍을 사람 보내줘. 우리 오늘 집 이사하는데 집 움직일 사람 보내줘. 또 그다음에 이 주택을 짓는 사람은 우리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건설 노동자를 보내줘. 그다음에 내가 또 짐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으면 뭐 사람 불러서 할 수 있고 그게 다 노동시장에서 옛날에 해주는 거죠. 지게꾼이나 뭐 이런 그 용달이나 야 대단하네요. 예. 자, 뭐 이제 뭐 숙박시설, 음식 뭐 이런 것까지 배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요, 막 북한 당국이 마치 시장을 막 너무나 단속하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네요. 예, 특히 2002년 벌써 2002년 7일 조치 이후부터는 기업의 자율성 적고요. 이미 시장에서 원자재를 가다 제품 생산해라 이미 허용을 했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 기업이 더 자율성을 더 넓게 폭넓게 줬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시장을 더 활용을 해서 개인 납부금도 받아내고 그게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기업도 시장에서 원자재를 가지다가 제품 생산하고 또 시장에다 내놓으면 단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단가가 크면 그만큼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단속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 시장 이야기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북한 시장이 북한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북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북한 시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분석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